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공부법 질문 하셨는데, 여기 보면 사탐 과목도 그렇고, 다른 과목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제 수능 준비할 때는, 내신 공부할 때는, 특히 개념은 아는 것도 있지만, 문제 풀면서, 아, 그렇구나, 그랬지, 할 때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기출을 많이 푸는 게 좋을까요?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돼서. 자, 이거는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개념하고 문제하고의 관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개념과 문제의 관계가 뭐냐? 이렇게 치면.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자, 첫 번째 공부하는 그럼 순서, 개념과 문제를 어떻게 계속 왔다 갔다 피드백을 하느냐의 순서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요점 정리를 보는 거예요. 최종 정리와 같은 요점 정리. 근데 이 요점 정리를 봐갖고 모든 걸 다 알아들었으면 초천적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요점 정리를 가지고 모든 걸 알아두면 공부는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법 끝! 이런 것처럼 요점 정리는, 첫 번째 요점 정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면 자, 두 개로 해볼게요. 수학으로 치면 이게 뭘까요? 공식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다 공부를 하면, 그러면 1단계 공부가 끝난 거예요. 1단계. 자, 그러면 공식을 암기했다. 여러 번 써봤다. 자, 암기하는 게 목표인데, 20번 써봤다. 20번 읽었다. 그러면 1단계 공부가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공식들이 어떤 식으로 쭉 써있나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교과서예요. 자, 그러면 이 교과서를 안 읽고 바로 공식만 보고 문제를 풀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이 흐름이란 것을, 서술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흐름을 쭉 정리해줘서 내가 교과서 다 풀게 시켰죠? 수학?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공식 설명하는지 세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도 많죠? 네. 그러니까, 이 기초 단계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교과서를 읽어보는 거예요. 교과서에 여기에 있는 요점 정리의 단어들이 어디에 무엇이 나왔나 하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수학도 그렇고, 탐구도 그렇고. 이해됐나요? 네. 자, 이렇게 요점 정리하고 교과서를 다 보면, 이 요점 정리에다가 교과서의 중요한 내용을 또 추가로 써놓는 것이 피드백이에요. 그 추가로 써놓으면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학 공식을 공부를 했잖아요. 요 간단하게 된 수학 공식에다가 내가 수학 교과서를 푼, 그죠? 이 공식의 이해를 간단하게 추가로 정리해놓으면 되게 좋다는 거예요. 자, 사회문화나 사탐 과목을 공부한 다음에 교과서를 읽고 교과서에 있는 걸 가지고 여기다가 추가로 정리해 놓을 수 있으면 이 두 개가 탄탄하게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그런 다음에 그럼 3단계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3단계는 기출문제와 평가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기출문제는 뭐냐? 그럼 평가원 문제는 뭐냐? 이 기출문제는 고등학생은 수능 기출 문제고요. 네. 그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학교별로 기출 문제를 나온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출 문제와 평가원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 수능 내는 학력 평가원에서 낸 거고, 이 평가원에서 수능 외에 3월달, 6월달, 9월달, 서울시청에서 내기도 하지만 3, 6, 9월달에 기준이 되는 문제들을 내고, 나머지는 기타 다른 회사들에서, 입시 회사들에서 내거든요. 그래서 369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이걸 풀 때 본인이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 교과서의 자습서, 출판사마다 중학교는 자습서가 교과서마다 있어요. 또 이 자습서는 내용 설명을 자세히 하게 하고 문제는 간단하게 있거든요. 이 출판사마다 평가 문제집이라고 해서 문제집이 있어요. 그러면 출판사의 평가 문제집과 자습서를 먼저 풀어서 공부를 한 다음에 플러스 기본서를 하는 걸 공부해요. 그럼 기본서와 교과서는 뭐가 다르냐면 이 기본 참고서는 이
출판사뿐만 아니라 다른 출판사에 나오는 내용들까지 짬뽕해서 많이 나오는 출판사에서 많이 겹쳐서 나오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그런 다음에 기본서, 기본 개념서라고 그래요, 이거를. 기본 문제집을 풀어요. 이 기본 문제집이 수학으로 치면 센이나 개념원리 이 정도를 얘기를 해요. 기본 문제집. 자,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습서, 평가 문제집, 기본 개념서, 기본 문제집만 푸는데도 시간이 한참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학교 다니면서 내신을 보면 다 이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해요. 그런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고 평가원을 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는 게 이 기본 문제집에서 조금 넘어가는 등급별 문제집이 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2등급, 3등급들이 많이 푸는 문제, 2등급, 1등급이 많이 푸는 등급별 문제집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1등급인데 만점 맞으려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기본 공식은 그런 개념과 원리 자체를 이해하는 공식이고요. 이렇게 그 해당 학년에, 예를 들어서 2학년이면 2학년, 3학년, 3학년, 고1이면 고1, 고2면 고2에 해당 학년의 공식을 얘기하는데요. 이 기출문제와 평가원에는 뭐가 섞여 있냐면, 자, 고3 거 보면 고3까지 모든, 고2 거 보면 고2까지 모든, 중3 거 보면 중3까지 모든, 모든 학년의 개념들이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여기에 공식들이 나오는 것들이 요 문제 풀 때 다 나오지를 않는다고요. 여기는 모든 학년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밀렸던 공식이나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이 이해가 안 돼서 학교 수업을 통해서 공식도 잘 이용하고 수업도 잘 들었는데 이게 왜 안 풀리지? 그전 거를 실력으로 차근차근 탁탁 다져놓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마다 걸려요. 자, 이렇게 걸리는 걸 그림으로 그리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손이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가 수학책으로 공부하는 건 요만큼이에요. 여기. 그러면 이건 다 어디에 있느냐? 요만큼은 유형별 문제라고 그래요. 유형 문제는 이 A라는 공식은 이게 A1, A2, A3 그죠? 3, 3, 2, 2, 1 이렇게 쓰면 A4 이런 데랑 아니면 K랑 어울린다는 거예요. 공식들이.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요거는 어디 나오냐? 센이나 개념관리 보면 첫 장에 나오든지 인터넷에 떠돌아요. 이는 수업해주는 거. 아. 이거를 문제마다 문제 유형마다 이렇게 펼쳐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공식, 이 공식에서 요 하나의 공식이에요. 하나의 공식은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자주 출제된다. 도 외워야 돼요. 이해됐나요? 네. 거기다가 이거만 되면 이건 센 문제지 한 권에 나오는데 실제로는 실제 시험에서는 이 유형하고 이 A하고 그 전에 중학교 2학년이면 1학년 때 배웠던 C 유형하고 연결시켜서 나와요. 이렇게. 이거랑 이것도 연결시켜 나오고 이것도 연결시켜 나와요. 그거를 가지고 이거랑 이거랑 연결시킨다는 것도 유추할 수 있나요? 그것까지 해야 실력이 최고 수준이 돼서 30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30번이나 21번. 수학에서 1년이 걸려서 아이들이 푼다는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엔 기본 개념을 공부한다는 의미는 뭐냐? 기본 개념 문제. 첫째, 저기 나오는 기초 공식 다 봐야 되는 거고요. 기초 공식. 두 번째, 이 기초 공식을 이런 방식으로 잘라서 부분을 보는 유형도 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공식책에 나오는 간단하게 써 있는 것은 기초 공식 개념. 유형에 나눠지는 거는 유형 개념. 또 뭐가 있냐면 3번. 문제를 풀 때 이런 방식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렇게 찾아내야 된다. 이거는 이거 한 다음에 이걸 해야 된다. 왜 논리적으로 하는? 그러면 문제풀이 개념. 문제풀이 방식 개념. 또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문제풀이의 방식의 개념은 예를 들면 뭐냐? 번분수 계산한다거나 부분분수를 계산한다거나 복분수를 계산한다거나 번분수 네. 여러 가지 문제풀이의 개념이 있어요. 아니면 항등식을 계산할 수 있다거나 루트를 벗겨나거나 지수 로그의 계산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거나. 그런 다음에 또 개념이 뭐냐면 네 번째는 연결 개념이에요. 이 개념과 이 개념은 서로 연결될 때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를 엮어내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야 개념이 끝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런 개념, 이 A 개념과 A 개념뿐만 아니라 이런 연결 개념도 있고요. 또 뭐냐면 이 A 개념은 중학교 때 이렇게 나오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나오고 이 파트에서는 이렇게만 나오고 이 파트에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거는 뭐라고요? 심화 연결 개념이죠. 또 하나는 A라는 개념이 요거는 뭐라고요? A와 B의 연결 개념 서로 같이 활용한다는 거고, 요거는 뭐라고요? 어떤 개념이 중학교 때 이렇게 나오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나오고 이 단락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이 단락에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예를 들어서 집합의 연산, 행렬의 연산, 함수의 연산, 그렇죠? 주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헷갈리지 않죠? 네.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테마, 주제. 예를 들어서 로그의 상형 로그의 10과 10진법의 관계 하는 것처럼 연결되는 심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수학을 할 때 보통 요 개념만 하는 학생들이 5등급 이하예요. 계속 공식만 외워요. 문제를 안 풀고. 유형 개념이 명확하게 자리가 잡히면 3등급까지 올라갑니다. 3등급이 됐어도 문제를 풀면서 이거 계산이 왜 이게 안 돼요? 이거 다음에 이거 왜 넘어가지 못해요? 하는 것처럼 디테일하게 이 풀이 연결 개념이 돼야 2등급이 됩니다. 자, A와 B의 관계 이걸 3으로 해서 이게 1등급의 턱걸이가 되는 것은 이렇게 연결 개념으로 이 개념이 자유롭게 연결된 걸 문제에서 자주 봤다라는 거고, 이렇게 개념 간의 상호관계나 심화된 연결고리를 알게 되면 이제 또 0.5등급이 올라가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개념이, 자, 이거는 뭐라고요? 기초 개념, 유형 개념, 문제풀이 개념, 심화 연결 개념을 하는데 요거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를 안 풀어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요. 가장 기초 문제로 나오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유형부터 이거는 전부 다 뭐라고요?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 그런데 넓이로 쳤을 때 요게 1이면 이게 3이고, 그죠? 유형이 문제풀이 개념이 9고 이게 27입니다. 3의 배수로 늘어나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만점을 맞으려면 9에서 27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게 몇 등급이라고 했어요? 5등급. 요게 몇 등급이라고 했어요? 3등급. 요게 몇 등급이었어요? 2등급. 그죠? 여기 사이에 1등급이 있고 만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1에서 27배 차이잖아요. 네. 그 수학 공부가 한 권을 풀어요, 5등급은. 그래서 만점짜리는 27권을 풀어요. 문제 권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자, 개념을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고 다 날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를 풀고 문제 속에 숨어있는 개념들을 뽑아서 이 개념에다가 추가로 간단하게 포함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죠. 이해됐나요? 네. 보통은 이거를 어디다 정리해요?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정리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데 나중에 까먹죠. 그럼 다시 정리하려면 처음부터 이거 문제를 풀어야 되죠.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개념 노트를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 그래서 여기에 2차 함수의 공식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공식들을 이렇게 조금 써놓고 이게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풀 때 특이한 개념들이 나오면 쪼로록 1, 2, 3, 4, 5 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기본 공식과 여기에 내가 정리한 이 문제에 나온 공식들의 연관성을 다시 공부해서 이걸 합쳐서 재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많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을 풀 때, 여기에는 핵심들을 연결할 고리들을 찾게 돼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요 개념뿐만 아니라 이 넓은 개념의 영역을 탄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질문이 뭐였어요? 제가 개념을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그렇구나. 자, 이런 거나요? 산이 이렇게 생긴 산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이쪽에서 보는 사람은 이 산은 절벽이야. 그럴 테고 이 산은 평평해. 이쪽에서 보는 사람은 무슨 둘 다 있는데 여기서 보는 사람 이 산은 동굴에 하늘을 딱 써 있어. 이렇게 돼 있죠. 개념이 그런 겁니다. 어떤 문제는 이 측면에서, 어떤 문제는 이 측면, 어떤 문제는 이 측면, 어떤 문제는 이 측면에서 내는 건데, 이거를 4개를 동시에 다 낼 수는 없거든요. 이해했나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여러 측면에서 내서 내가 그 개념, 간단하게 설명된 그 개념을 본다고 완벽하게 이해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활용하는 거. 특히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 하는 개념의 활용도까지 알게 되면 이 유형들을 하나둘씩 깨닫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유형을 풀었더라도 이 대표 유형을 변형시켜 놓고 이 2차 함수에 나오는 유형과 부등식에 있는 유형과 확률에 있는 유형을 연결해서 낼 수 있죠. 이렇게 연결해낼 때, 집합과 연결해낼 때, 이거를 고급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것 뿐이에요. 나중에. 기초로. 그런데, 요거랑 이런 문제는 같이 연결해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2차 함수 최대차수 할 때는 꼭지점을 찾고 해나가면 되는구나. 꼭지점은 극점이구나. 라고 하나씩 새롭게 헤쳐나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랬지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학생은. 그래서 그런 것을 어디다가 개념에다가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추가로. 안 정리하면 그랬지 하고 다 까먹는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정말 수학에서 중요한 것들은 뭐냐? 자, 여기에 개념 노트를 써준 다음에 나중에 여기에서 이거와 관련된 개념은 새끼 개념은 1, 2, 3, 4, 5, 6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요거 있는 거, 요거 나오는 거 말고 요거를 찾아서 이거를 100개를 공방하면 순식간에 과외해서 순식간에 등수 올리는데. 필살기 노트가 됩니다. 근데 이 종류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끝은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이게 가지수를 많이 가지는 학생일수록 수학을 잘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개념을 튼튼해라 라는 의미는
이렇게 사면 어느 파트에서도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죠?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보고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깊이 있게 넓게 종합적으로 이해한 개념들이 문제에 표현될 때는 왜 문제가 이 개념이 이걸 물어보라고 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단순하게 사칭연산만 하면 수학을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학생은 아직 어느 단계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요점 정리하고 교과서를 받겠죠? 그 기출평가원은 나가니까 이 학생은 자 5등급 지나서 3등급 4등급에서 3등급 사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자, 이 학생이 등급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출문제 평가원은 달달달달 다 그랬구나를 전부 다 정리해서 암기한 이후에 등급반 문제에서 본인이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단련하고 연습해야 되고, 더 높은 등급별 문제지에 가면 이렇게 문제 속에 숨어있는 이런 유형 개념이나 아니면 이 응용 개념, 이렇게 손가락에서 나가는 실처럼 나가는 이 응용 개념들 있죠? 네. 요런 가지수를 더 많이 외워야 경험해봐야 성적이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금 뭐를 쳇바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이 요점 정리 간단하게 정리한 거 교과서에 있는 개념 정리하고 기출문제 개념 여기다 또 정리했으면 이 요점 정리 개념 정리가 탄탄히 다 되어 있겠죠. 그걸 달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다시 떠오르겠죠. 네. 그게 안 되니까 시간 낭비하면서 또 다시 전체 훑어보면서 개념 정리한다고 그러죠. 네.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공부 유행을 하는 학생한테는 두 가지를 권해요. 하나는 하나의 문제를 풀면 해설을 철저히 분석해서 여기에 나오는 개념들을 뽑아갖고 개념 노트에다 정리해라. 그런 다음에 개념 노트에 계속 정리를 해보면 이 개념이 계속 충실해지고 계속 다양하게 봐지니까 문제를 많이 뽑아서 거기서 개념들을 뽑아가지고 관련 개념을 여기다 다 써주면 점점 늘어나고 이걸 계속 단단하게 외우면 계속 문제를 풀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그런데 학생들은 왜 그러면 이렇게 개념을 풀다 기출 갔다가 다시 개념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넘어가냐면 이 개념을 자신있게 퍼펙트하게 못 외운 점 한 가지. 두 번째는 문제를 풀다 보니까 개념을 내가 잘못 공부한 것 같아. 아니야. 개념에 흩어진 문제도 있어. 개념도. 거기다가 본인이 이 개념을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이걸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생각을 못 해봤어.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자, 이 개념을 요 기초 개념 말고 이 넓게 개념을 하더라도 이 개념을 다 공부 다시 또 하게 되거든요. 개념을 너무 좁게 잡은 거야, 이 학생은. 기출문제 풀고 그랬어요 하는 것이 개념 공부라고. 이해됐나요? 자, 국어에서 말하는 기초 개념, 나비효과처럼 이렇게 수능 용어, 가장 기본 수사법, 표현법의 공식, 이론 이런 것들 기초 개념하고 학습할 수 있는 용어 개념하고 그죠? 공식 이론 개념하고 다 다르면서도 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넓게 공식 외에 문제 수업 안에 숨어있는 소개념들도 소중하게 누적해서 모으셔야 된다고. 1, 2, 3, 4, 5, 6, 7, 8, 9, 10. 그거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저번에 도형을 푸는데 이렇게 풀면 아이디어 굿자 딱 그랬지. 그거를 한 줄로 간단하게 정리해 놨으면 평생 써먹어. 근데 풀고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려고 다시 또 타봐야 되잖아, 책을. 그래서 자, 지금 너같이 공부를 스페셜하게 하는 애한테 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도 어떤 수학을 다 풀었으면 거기에 있는 개념들을 한 줄씩 정리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 수학 아이디어 노트에다, 개념 노트에다 모으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누적돼가지고 나중에는 뭐라고? 수학 천재라고. 그거 어떻게 생각해서? 아, 너 풀어본 거야. 풀어본 건 다 맞출 수 있다는 거.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요점 정리가 가장 필요한 과목이 뭐예요? 수학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숫자만 달라져도 다른 문제래요, 학생들이. 근데 같은 문제지만 다른 문제예요. 그러려면 뭐라고요? 공통적인 소개념, 작은 개념들, 아이디어들, 수학을 풀 때 필요한 요소들, 생각들은 다 누적시켜서 모아놓으시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해된다요? 그 아이디어만 봐도 그 문제를 푸는 효과랑 유사하게 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풀고 다시 풀고 다시 풀어야 되지만 못 푼 거나 어려운 거는 내가 그냥 그 전에 풀고 깨달았던 것은 내 걸로 바로바로 모아놓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오늘의 공부법의 팁. 수학 아이디어는 한 줄로 정리해서 모으자. 네, 수고하셨습니다.